이번 강좌에서는 그 플립러닝을 수업에 적용하시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교수 설계에 관한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이 플립러닝으로 교수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수업의 절차 모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이 플립러닝은 강의식 수업에 비해서 매우 입체적인 수업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플립러닝을 완수하시기 위해서는 이 플립러닝으로 특화된 교수학습 모형을 따르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플립러닝 교사학습 모형은 많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파트너라고 일컫는 이 모형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파트너 모형은 크게 7단계로 구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7단계죠. 네. 그리고 이제 각 그 단계마다의 앞단의 글자를 따면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파트너라는 의미로 재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플립러닝은 학습자 중심의 교수 설계 모형임을 고려해서 교수자는 학습자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닌 그 학습자들의 변화와 성장을 돕는 수평적 관계로서의 파트너라는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각 단계별 파트너 모형의 각 단계별로 어떤 활동들이 이제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프리퍼레이션 단계라고 하는 이 사전 단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프리퍼레이션 단계에서는요, 크게 교수님들께서 진행하고 준비하셔야 되는 일들을 크게 제가 두 가지로 구분을 한번 지어봤는데요. 먼저 이 플립러닝은 사전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전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많은 고민들이 있으시긴 하겠지만 이렇게 지금 제가 찍는 것처럼 강의 영상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셔서 요약된 아주 엑기스만 모아놓은 그런 그 강의를 제공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이 프리퍼레이션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실제 이 강의 영상만 이제 제공하는 것에 더해서 우리 학생들이 좀 익숙한 텍스트 어떤 그 수업 자료 아티클이라든지 또 교수님들의 어떤 그 강의 노트라든지 뭐 또 이런 PPT의 원본들을 제공하는 것도 이 프리퍼레이션에서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좀 필요하시냐면 사실은 이 매 수업마다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그런 수업의 요구를 분석할 수는 없겠지만 사실은 요 두 번째 요소는요. 이 플립러닝을 수행하시기 위해서 그 사전에 강의 그 어떤 그 학기 초에 우리 학생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의 좀 분석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이 3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요구 분석 단계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분석하는 또 이 학생들을 분석해서 그에 따른 맞춤형 어떤 수업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요. 그거는 3강에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어세스먼트라는 단계입니다. 여기 좀 PPT가 보여지지 않는데 이 어세스먼트라는 단계는요. 평가, 사전학습에 대한 점검 이러한 과정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이 플립러닝을 진행하시면서 사전학습이 완수가 되어야지만이 이 수업이 이제 본차시 학습에 연계되어서 학생들과 이 수업이 이제 이렇게 맥락이 이어지게끔 해야 되는데요. 이 플립러닝에서 굉장히 또 이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사전학습을 학생들이 완전하게 다 소화시키고 오느냐. 이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평가, 테스트를 좀 거쳐야 되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사전에 우리 교수님들이 제공해 주신 강의나 어쨌든 그런 수업의 자료에 대한 간단한 그 진단평가, 수준평가, 요 정도에서의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하시는 단계를 이 어세스먼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너무 어려운 고차적 능력에서의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제출을 하거나 뭐 논술을 뭐 하게 한다든지 뭔가 뭐 창의적인 것들에 대한 결과를 끌어내게끔 하게끔 오는 것은 이 어세스먼트 단계에서는 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 어세스먼트 단계에서는 그냥 사전학습에 대한 어떤 그 이해적인 차원을 도모하는 뭐 이렇게 선답
비평 문형이라든지 문제라든지 간단한 뭐 OX 퀴즈라든지 또 요즘은 또 우리 교수님들 학교에서 활용 많이 하시는 그 LMS를 통해서 문제은행식으로 미리 사전에 문제를 제공하고 그것을 학생들이 이렇게 체크하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렐러번스 단계라고 해서 이제 그 관련성을 이제 연결, 맥락을 이어줘야 되는 그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의 렐러번스 단계는 인클래스가 이제 시작되는 그 첫 번째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자, 가만 보시면요. 사전 학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또 그것을 잘 공부를 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간단한 테스트를 거치게 되면 이제 프리클래스 사전 학습은 이제 완료가 된 거죠. 그런데 인클래스 안에 이제 본차시 학습에 학교에 이제 오게 돼서 학생들이 교수님들을 만나고 이제 수업이 막 시작이 되려고 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막 협동학습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자면 토론을 바로 막 진행을 하신다든지 이러면 우리 학생들이 이 맥락이 이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학습과 본차시 학습을 이렇게 브릿지, 연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단계에서는 어떠한 그 활동들을 전개하시면 좀 효과적이시냐면요. 다름 아닌 학생들에게 오늘 진행될 그 어떤 수업의 형태, 절차, 내용,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학생들에게 학습 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수업에 이제 본차시 학습에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드릴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교수님들께서 보통 수업 그 도입부에 학습 목표를 잘 이렇게 말씀을 공유하고 진행을 하시지는 않죠. 그런데 예, 액티브 러닝, 즉 이런 어떤 학생들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는 이런 수업에서는요. 학생들에게 오늘 수업의 목적지가 어디고 그 목적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러이러한 정도의 수준에서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라는 것, 학습 목표를 학생들에게 이제 알려주실 때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자면 뭐뭐뭐에 대하여 안다. 이제 우리가 보통 교육 목표, 학습 목표를 그렇게 많이들 이제 진술을 하게 되는데 사실 뭐뭐뭐에 대하여 이해한다, 안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의 교육 목표 진술은 굉장히 너무나 많은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이 안다라는 수준에 대한 그 어떤 수준 파악이 안 됩니다. 단순하게 어떤 뭐 단어, 개념 정도로 그냥 이해하는 정도, 익숙하게, 그러니까 기억해내는 정도에서의 단순하게 이제 안다라는 영역을 진짜 안다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문제 사안에 대해서 작성을 하거나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건지 또는 종합평가 능력에 따른 뭔가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아주 고차적인 능력을 안다라고 표현하는 건지 뭐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이 어떤 인지적 영역의 수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는 이 본차시 학습에 진입하시는 도입부에서 명확하게 우리 학생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성취해야 되는 그 수준에 대한 목표의 진술을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학생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동사를 제가 좀 많이 샘플을 좀 써왔는데요. 이러한 부분에서의 교육 목표를 진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 학습을 통해서 기초 지식을 쌓고 왔고 또 렐레번스 단계를 통해서 본차시 학습에서 달성해야 되는 교육 목표를 알려주었다면 공유를 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인클래스에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팀 액티비티 과정이 이제 전개가 되겠죠. 그래서 이 팀 액티비티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학습자 간의 토론이나 토의가 아주 기본이 되는 그런 협력 학습을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오늘 이 짧은 이 마이크로 러닝 강좌의 단계는 굉장히 좀 크고 포괄적인 이야기인데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 학생들이 참여가 돼서
공부를 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능동학습, 즉 액티브 러닝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액티브 러닝의 방법들은 세상에 정말로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본인의 교과에 맞게 또 교육 목표에 맞는 그러한 그 액티브 러닝을 잘 적용해서 활용하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따가 또 3강에서 이 수업 전략에서 또 몇 가지 좀 안내 소개를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협력학습의 방법론 중에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적합한 모델들을 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도 한번 참고해 보셨다가 훗날 나중에 또 교수님들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하나씩 이 액티브 러닝에 대한 이해와 또 경험, 어떤 그 체득을 통해서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수업을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플립 러닝에서는 이 액티브 러닝이 굉장히 그 중요한 가장 그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임에는 분명합니다만 저는 추천하건대 우리 교수님들께서 특히나 이 토의 토론 모형들 중에서 적어도 한 3-4가지 정도는 교수님들이 좀 무난하게 활용하실 수 있는 것들을 꼭 체득하시길 적극 권유드립니다. 결국 이 액티브 러닝이 교수님들이 좀 익숙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플립 러닝의 성패가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인클래스 안에서 이제 후반부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클래스 안에서의 후반부에서의 너브 렉처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사전학습을 통해서 자기주도적으로 기초 지식을 쌓고요. 인클래스 안에서는 협력학습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그런 학습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사전학습과 본차시 학습의 이 2가지의 그 학습 활동을 통해서 완전 학습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수님들이 사전학습에 많은 노력을 통해서 아주 요약된 아주 핵심적인 강의를 제공을 했다고 했을 때 인클래스 안에서의 우리 아이들이 그 협력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학업 성취를 이제 이룩해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액티브 러닝, 즉 이 플립 러닝에서의 액티브 러닝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우리 교수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이 수업에 대한 전체적인 요약과 함께 좀 더 심화된 그러한 그 수업의 절차는 마무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수님들께서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플립 러닝은 강의가 필요 없는 수업이다라고들 이제 얘기도 하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완전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교수님들의 그 마지막에 수업에서의 그 전체 전반적인 그런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또 어떤 응용적인 지식 그리고 이제 이것을 심화시키는 어떤 그런 그 강의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이 전반적인 학습의 완성을 좀 구축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핵심 요약 강의는 교수님들께서 전반적으로 수업을 전체 아우르는 마지막 요약 강의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evaluation이라는 그 평가 단계를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평가 단계는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그 교사학습에 관련된 내용을 함축하여서 이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또는 역량 평가를 담는 그러한 그 마지막 평가의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좀 이렇게 구분이 모호한 부분이 바로 이 프리클래스에서의 어세스먼트와 인클래스의 후반부에서의 이밸루에이션 뭐가 다르냐 같은 평가 테스트 아니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릅니다. 뭐냐면 프리클래스에서의 어세스먼트는요 어떤 사전 지식을 이해하는지 여부에 따른 어떤 단순한 어떤 진단 평가의 개념이라면 이 이밸루에이션의 단계는 총괄적인 학습의 능력을 평가하는 총체적인 평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사후 포스트 클래스에서의 사후 성찰, 리플렉션 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앞서서 제가 1강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액티브 러닝을 진행을 하면서 경험한, 배우고, 느끼고, 실천할 부분들, 즉 학습 성찰적인 면을 이 사후 성찰적인 부분에서 제가 다루고자 하는데요. 이 포스트 클래스에서는 뭐 별도의 어떤 또 인지적 영역을 확인하고 또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공부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활동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서는요, 사후 성찰 단계라고 해서 리플렉션 단계에서는 교수님들께서 게시판 같은 거 많이 활용하시죠, LMS에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그 메뉴를 하나 좀 더 생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자면 학습 성찰 방, 뭐 수업이 끝난 이후 내지는 뭐 포스트 클래스 방, 뭐 이렇게 이름을 좀 잘 적으셔서 게시판 하나를 좀 운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 학생들이 수업을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성찰적인 부분을 거기에 한 사람이 매주마다 이렇게 적게 한번 해보는 거죠. 결국 이러한 그 사후 어떤 학습 성찰의 그런 근거들은요, 나중에 교수님들께서 우리 학생들이 전차시, 이를테면 뭐 1강에서부터 15주차까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와 성장을 이제 이루어지고 가는지에 대한 그런 그 과정들을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에게 태도 점수를 반영할 때 기준이 되는 좋은 그 자원이 되기도 합니다. 자,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교사학습 모형 파트너 모델을 간략하게 좀 살펴봐 드렸는데요. 사실 이 짧은 마이크로 러닝 안에서 좀 더 다양한 기법들을 좀 소개시켜 드리고 좀 더 구체화된 내용들을 더 담아 드리고 싶은데 좀 이렇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이 7단계 안에서 교수님들께서 꼭 아셔야 될 부분들, 또 이 부분은 조금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몇 가지 한 세네 가지를 제가 요약해서 다시 한번 수업 전략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